안녕하세요, 상승효과입니다. 주식시장이 생겨난 이래로 통계적으로 보면은 90% 정도 투자자는 돈을 잃는다고 하죠. 주식 투자를 망치는 10가지의 치명적인 실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 같은 초강세장,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었죠. 그런데 올해 들어서 작년에 번 돈까지 반납하다 못해서 큰 손실을 본 분들이 많아요. 10가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들은 사실 그대로를 믿는다. 요즘엔 특히 유튜브를 통해서 들은 정보를 맹신하는 경향이 있죠. 내가 스스로 판단하는 대신에 어떤 다른 전문가나 유튜버 이야기하는 것을 믿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일까요? 내가 직접 공부하기 싫고 게으르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 이야기를 참고하는 거는 너무 좋아요. 문제는 그 얘기를 곧이곧대로 믿고 투자에 직접적으로 이용한다는 게 문제겠죠. 혹은 책 어딘가에서 보았거나 TV나 라디오, 지인 혹은 누군가에게 들었던 사실, 이런 게 그냥 한번 뇌리에, 머릿속에 남아있던 게 평생 동안 그냥 진리인 양, 내 생각인 것처럼 그대로 가져가는 경우도 많아요. 이런 매매 아이디어, 투자 원칙이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한 검증, 이거는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직접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의견은 그냥 참고사항일 뿐이죠. 반드시 걸러서 듣고 나만의 논리와 나만의 판단으로 재탄생돼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두 번째는 저점과 고점에 집착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최저점에 사서 최고점에 팔고 싶어 합니다. 이유는 바로 욕심 때문이죠. 하지만 최저점과 최고점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즉, 불가능한 영역에 대한 욕심이라는 거죠. 저점과 고점이 있다고 해볼게요. 정확히 여기에 사서 여기에 팔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운 좋게 할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주식 격언 중에서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라는 말이 있죠. 안전하게 이만큼만 수익을 내도 된다는 거예요. 설령 배꼽에 사서 가슴에 판다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수익이 나면은 그걸로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남의 얘기를 듣고 한 게 아니라 내 실력, 내 판단, 나의 트레이딩으로 직접 수익을 낸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익절 그 자체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내가 취하지 못한 그런 수익, 여기에 대한 아쉬움은 항상 있죠. 중요한 거는 이 아쉬움을 심리적으로 얼마나 잘 컨트롤할 수 있느냐, 여기서 걸리겠죠. 내가 저점과 고점을 잡지 못한다는 사실을 일단 인정하세요. 일단 내가 익절, 이익을 봤다면 거기에 만족하면 됩니다. 내가 팔았는데 더 오른다? 쿨하게 보내주세요. 헤어진 사람의 미래를 축복해주듯이 말이죠. 이런 쿨한 마음을 가지고 투자에 임한다면 반드시 여러분 계좌는 불어날 겁니다. 세 번째, 추세를 판단하지 못한다.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추세예요.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는 추세, 역추세죠. 이런 하락장, 역추세에서 이익을 낸다는 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아무리 매매를 잘하는 사람이라도 힘들어요. 잘해야 본전이죠. 작년과 같은 상승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그냥 주식만 샀을 뿐인데 몇 배 수익이 난 주린이 분들 많을 겁니다. 추세를 탔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런 추세, 주식시장에서 많지 않아요. 최근 장세 많이 힘들죠? 어렵습니다. 이런 장세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이 하락장에서 베팅하는 거, 연어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것과 똑같습니다. 하락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 여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손실 구간이죠. 내가 상승장에서만 잘 거래하면 수익은 충분해요. 항상 올타임, 모든 시간 항상 매매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쉬는 것도 매매의 일부, 그리고 추세를 타서 지금이 횡보장 혹은 하락장이라면 매매를 하지 않는 것도 매매의 일부라는 거죠. 이거는 시장이 하락하는 구간 외에도 이동평균선이 역배열된 종목, 여기도 해당이 돼요. 추세가 상승해서 하락으로 바뀔 때 이동평균선들이 거꾸로 배열되게 되죠. 상승장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5일선, 11선, 21선, 61선, 121선, 241선 이렇게 정배열이 돼요. 주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추세가 바뀌었다. 하락 추세로 바뀌는 순간 5일선, 11선, 21선, 61선, 121선, 241선 그리고 주가, 이 이동평균선들은 다 저항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올라가면 꼬꾸라지고 올라가면 꼬꾸라지고 매물들이 많단 말이죠. 이런 주식 격언이 있어요. 원수에게 역배열 종목을 권해라, 이런 말이 있죠.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예요.
역배열 종목 혹은 하락장에서 내가 바닥을 잡아서 수익을 내겠다 이런 마음보다는 정배열 종목 혹은 상승장에서 길게 수익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쉬운 방법이에요. 내 능력이 없더라도 손쉽게 비교적 쉽게 작년처럼 상승 추세를 탄다면 생각보다 쉽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역배열 종목의 바닥은 깊고 어딘지 알 수도 없고 바닥이 나오더라도 반등은 짧아요. 그리고 다시 지하로 파고들죠. 바닥인 줄 알았더니 지하실이 있더라. 이런 말 들어보셨죠? 내 돈을 지키는 방법은 상승하는 시장에서 투자하는 것 그리고 정배열 종목을 매매하는 것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하락장, 역배열 종목에서 수익을 내기라는 쉽지 않아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네 번째, 기술적 분석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믿는다. 기술적 분석, 차트 분석 혹은 수급 분석 이런 기술적 분석들을 유일한 투자의 도구로 사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유일한 해답이다 라고 믿는 사람도 많습니다. 물론 굉장히 도움이 돼요. 내가 트레이딩 하는데 기술적 분석, 차트 분석, 수급 분석 이런 게 잘 된다면 승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기본적 분석, 재무제표만 잘 보고 산업 분석만 잘한다고 무조건 돈을 버느냐? 확률이 떨어져요. 기업 분석도 잘하고 차트 분석도 잘하고 이 두 가지가 적절히 잘 조화가 됐을 때 승률이 올라간다는 거죠. 제가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겁니다. 바로 가능성을 높여가는 과정이라는 거. 기업 분석, 산업 분석, 그리고 시장 분석 이런 도구들과 함께 이 차트 분석, 기술적 분석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도구로 함께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기술적 분석을 빛을 발합니다. 또 내가 가진 방법만이 최고다. 이런 투자의 편견을 갖지 마세요. 고수는 항상 배웁니다. 계속 배우면서 공부해요. 그리고 시장 앞에 겸손하죠. 항상 겸손한 자세로 계속 배워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고 가치 투자만도 답은 아니에요. 내가 가진 기법 그리고 다른 사람의 기법을 접목해서 계속 더 나은 수익 방법을 익히는 과정, 이 과정이 여러분의 수익을 극대화시켜 줄 겁니다. 다섯 번째, 기술적 지표는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초보일수록 차트의 온갖 보조지표, 이평선, MACD, RSI 정말 수많은 지표들을 다 띄워놓고 차트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보조지표들 전부 다 캔들, 거래량에서 파생된 지표들입니다. 고수는 주가를 심플하게 봐요. 복잡한 기술적인 지표들, 여기에 의지하는 사람들은 보통 핵심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지표를 통해서 의지하고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서 승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고수는 보조지표가 많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본질과 핵심, 이거는 항상 심플함에서 나옵니다. 수많은 곁다리가 아니라 핵심을 짚어낼 줄 알아야 되겠죠. 여섯 번째, 적절한 손절 시기를 놓친다. 초보 개인 투자자, 가장 못하는 게 뭘까요? 바로 손절이에요. 적절한 시기에 손절만 잘해도 기회 자체를 잃어버리고 장기간 고통받는 일은 피할 수가 있죠. 손절은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매우 뼈아픈 행위임과 동시에 손실을 확정짓는 가슴 아픈 일이에요. 하지만 손절을 통해서 미래를 도모할 수 있고 장기간 계속될 수도 있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도 있습니다. 손절한 사람은 큰 전쟁, 이 전쟁 가운데 수많은 전투가 있겠죠? 그 수많은 전투 중에서 하나에 패배한 거예요. 하지만 손절하지 못한 사람은 전쟁 자체에서 패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서 아예 추방돼 버리는 신세가 될 수도 있죠. 깡통을 차고 아예 주식시장에서 이탈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손절은 내 판단이 틀린 경우에 하는 거예요. 우량주인 줄 알았는데 아니거나 매수 시점엔 우량주였지만 성장성이 훼손된 경우 또는 애초부터 급등주나 작전주에 들어간 경우 이런 경우라면 반드시 손절이 필요해요.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죠. 암에 걸리면 최대한 초기에 암덩어리를 도려내야 하듯이 손절도 마찬가지예요. 초기에 잘라내지 못하면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나중에는 도저히 손절할 수조차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과감성이 필요한 거예요. 손절할 수 있는 과감성 잊지 마시기 바랄게요. 일곱 번째, 조급하게 이익 실현을 한다. 손절의 반대죠. 이익이 조금만 나도 빨리 확정 짓고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 이런 욕구가 큰 수익을 내지 못하게 방해해요. 지금 내 손 안에 이익이 달아날까봐 두려운 거죠. 누군가 알려주지 않는다면 실패하는 투자자는 이렇게 합니다. 손절은 늦게 하고 이익 실현은 급하게 하죠.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8번째, 다른 사람을 따라한다. 수익을 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나만의 매매 원칙 그리고 수익 모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 돈을 번 사람들은 그 사람들만의 노하우가 있어요. 수익 모델이죠. 그게 기업 분석, 가치 투자가 됐던 간에 아니면 차트 분석, 기술적 분석이 됐던 간에 자기만의 무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투자한다면 수익이 나더라. 자신만의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노하우도 처음에는 모방에서 시작됐겠죠. 책 보고 강의 듣고 어딘가에서 배우고 이렇게 공부한 것들 중에서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나만의 무기가 되어가는 거예요. 정말 많은 기법들이 있죠. 그거를 나한테 하나씩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그냥 남이 좋다니까, 남이 그걸로 돈 벌었다니까 똑같이 따라하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도 돈 똑같이 못 법니다. 그거를 나만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경험이 필요하거든요. 계속 실행해보면서 나한테 맞는 과정, 나한테 맞는 기법, 그거를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가치 투자의 노하우를 가지든 차트 분석의 대가가 되든 어떤 방식으로든 수익만 내면 됩니다. 단타든 스윙이든 장기 투자든 상관없어요. 대표적으로 이런 경우 있죠. 책 수십 권 보고 열 몇 개의 강의를 들어요. 사람들마다 노하우가 다 다른데 이거 해봤다가 저거 해봤다가 결국에는 겉핥기만 되고 나만의 게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의 노하우를 내가 직접 하나씩 실행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맞는 거, 내 적성, 내 성향, 그리고 내가 굴리는 자금의 성격, 여기에 맞게 나한테 맞는 기법을 찾아가고 만들어가고 응용하면서 내 것화 시키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책 많이 본다고, 강의 많이 듣는다고 실력이 좋아지는 게 아니란 겁니다. 내가 직접 해보면서 경험을 해봐야 돼요. 정말 수천만 원짜리, 수억 원짜리 기법을 알려줘도 자기가 직접 경험하면서 그 사람의 걸로 만들지 못한다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건 저도 강의를 하면서 많이 느낀 부분입니다. 강의 들으면 그때뿐이거든요. 그게 아니라 내 것화시키는 그 과정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맹목적인 따라하기가 아니라 내 것화시키는, 내 것으로 체화시키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시길 바랄게요. 특히 요즘에 유튜브 많이 보시죠? 근데 유튜브를, 주식 유튜브 채널 많아요. 아무리 많이 봐도 실력이 안 느는 것, 물론 계속 들으니까 잡지식은 많아질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에 아무리 많은 정보, 노하우, 기법을 듣더라도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없으면 절대 실력은 안 는다는 거죠. 나한테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어서 모니터에 붙여 놓으세요. 그리고 매매시마다 적용하면서 나에게 맞는 방식이라면 내 것화하는 거예요. 그 방식을 쓰는 겁니다. 이런 과정 없이 아무리 책 보고 강의 듣고 유튜브 봐도 시간 낭비예요. 핵심 하나에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매일 3, 4시간, 4, 5시간 주식 유튜브 본다고 주식 실력이 늘어나는 거 아니란 거예요. 내가 직접 그 기법으로 수익을 내는, 적은 돈으로 수익을 내는 그 경험을 계속 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핵심입니다. 9번째, 투자 좋은 자를 바꾼다. 한 사람 얘기를 듣고 나서 잘 안 되면 바로 다른 사람의 얘기를 따라하죠. 오늘은 이 사람의 가치평가 기법대로 해보고 어려우니까 잘 안 되니까 다음 날에는 다른 사람의 기술적 분석을 따라해보고 그 다음 날에는 보조지표도 배워보고 하나를 집중해서 공부하질 않아요. 깊게 경험하지 않습니다. 찐득하게 하나를 못 판다는 거죠. 이러면 절대 실력이 안 늘어요. 그 분야에서 한 사람의 노하우, 그 핵심을 가져오셔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내가 직접 해봐야 돼요.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주식 투자, 공부와 실력의 영역이에요. 수박 겉핥기가 아니라 그 본질, 핵심을 알기 위해서는 깊은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선택한 분야가 있다면 그 이론을 한번 마스터해 보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실전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여러 사람의 핵심 노하우가 나한테 쌓이면 그 엑기스들이 모여서 나만의 노하우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10번째, 매매 시장을 바꾼다. 투자 전략도 바꿔보고 조언자도 바꿔보고 이도저도 해도 안 되면 결국에 나중에 초보 투자자가 선택하는 거는 최종적으로 시장을 바꾸는 거예요. 주식에서 실패하고 깡통 찬 다음에 그 다음에 코인 시장으로 가죠. 잃은 거 여기서 만회하기 위해서 코인 합니다. 코인도 잘 안 돼. 선물과 옵션으로 눈을 돌리죠. 내가 수익을 내지 못하는 것, 실패하는 거, 이거는 시장 탓이 아니에요. 내 실력 탓입니다. 보통 사람은 심리상 점점 더 고위험, 고레버리지의 시장으로 옮겨가게 돼 있어요. 손실을 볼수록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손실 복구 본전 심리 때문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시장을 옮긴다고 레버리지를 안 쓰다가 쓴다고 그렇다고 수익이 안 나다가 나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노력하고 나만의 기법을 만들어서 수익을 낼 줄 알아야 돼요. 나의 손실, 실력 탓이지 절대 시장 탓이 아닙니다. 오늘 내용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대부분의 많은 주린이분들, 초보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실수하는 부분들이에요. 저도 많은 분들을 가르쳐보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느꼈던 부분입니다. 결국에는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좋은 노하우를 알려주더라도 그거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려는 노력, 내 것화시키는, 체화시키려는 그 경험, 그걸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절실함, 이런 게 없으면 절대 실력은 안 늘어요. 여러분 공부 많이 하시죠? 주식 공부 정말 많이 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 투자하는 시간과 노력, 그게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거저거 곁다리는 다 치우셔야 돼요. 본질 하나만 집중해서 파는 겁니다. 요즘에 장이 너무 어렵죠? 무리하게 투자해서 원금을 잃기보다는 나의 실력, 공부를 통한 그 노하우 쌓기, 여기에 집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내가 실력이 없는 투자자라면 섣불리 투자해서 돈을 잃기보다는 차라리 매매를 쉬면서 실력을 쌓아가는 것, 이게 수익의 가능성을 높이는 길입니다. 그럼 많이 여러분 공부하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컨텐츠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